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마늘과 양파 편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은 11월 3일입니다. 한 이틀 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 했었는데,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땅이 완전히 굳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피복이 잘못되고 하면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마늘도 많이 자랐지만은 비닐이 벗겨지는 경우도 많고, 어, 양파 같은 경우 특히 이게 펄럭이다가 속으로 다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그렇게 경험한 후부터는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도 위에다 흙을 많이 뿌려서 압착을 시켜줍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정 비닐이 지금 거의 흙빛이 보일 정도로 거의 안 씻겨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뿌려 주셔야지만 2월이나 3월에 이제 환절기 때,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에서 이제 더운 공기로 바뀔 때 이게 펄럭이는 걸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게 강풍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은, 후반부에는 1, 2열만 돼도 강풍이 많이 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흙을 많이 뿌려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꼭 검정 비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정 비닐 자체가 원래는 제초 매트 역할을 하는 목적이 큰데, 위에다 흙을 뿌리기 때문에 투명 비닐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흙이 쉽게 내려갔을 때는 풀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정 비닐을 한 거고요. 꼭 뭐 검정 비닐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덕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한 3일에 한 번꼴로는 물을 줘서 듬뿍 줘서 뿌리가 활착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3일 내외로, 이 신문지 3일 내로 비가 왔기 때문에 따로 주지 않고 구멍마다 지금 약간 수분이 젖어 있죠. 이렇게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따로 물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늘 또한 이 중간중간에 구멍마다 지금 수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안 줘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비가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11월, 12월에도 물을 좀 줘서 키우는 좀 어느 정도 싹이 나야 되니까 그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좋은데, 워낙 기온이 빨리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남부지방은 마늘이나 양파에 부직포를 덮지 않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추위가 빨리 오고 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예를 들면 11월 중순에 12월에 양파 모종을 심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서 습기가 늦기 때문에 좀 보온을 해서 키우는 방식은 있지만,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씌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남부지방에서 부직포를 씌워야 되는 경우는 이제 해가 빨리 지는 산간지방, 구릉지대 안쪽에 있는 밭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은 되고요. 그 외에는 되려 그게 수분도 좀 빨리 날아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또 너무 웃잖아, 하우스처럼 너무 웃잖아서 되려 병해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씌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씌워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하긴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맞는 그 시기에서 하는 거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촬영하시는 분이, 유튜브 찍으시는 분이 중부지방, 저 강원도는 이렇게 찍으시는 건데 그걸 남부지방에 적용해서 빨리 심거나 해버리면 기온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숫기를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벚꽃이 피는 시기가 뭐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듯이 요것도 농사 짓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만 잘 맞춰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숫기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혹은 구글에다가 구글 뭐 포털 사이트에 감자 파종 시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잘 나옵니다. 네이버나 다음보다 잘 나오니까 참고를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어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논문이나 교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구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글 쪽에서 검색이 좀 많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나 약재는 언제 사용하고 언제 추비를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으면 농업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약을 판매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떤 약을 치고 언제 어떤 추비를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우리 지역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모르면 농협의 농자재센터나 혹은 그 지역 농협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뭐 기자재 가격을 링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지역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회사는 뭐 어떤 걸 사용한다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팜한농이나 농협화학이나 뭐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든지 내가 궁금하면 일단 찾아보고 실행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찾아보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먼저 예습을 한 후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11월이 되고 나서 많이 쌀쌀해졌는데 거기 대비해서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고온 다습이 오래 유지가 된다고 하고, 저처럼 이렇게 잎이 좀 많이 난 마늘 같은 경우는 녹병 혹은 또 고자리파리, 그러니까 이게 낮 기온이 높게 올라가거나 하면 소독이 잘 안 된 경우 고자리파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제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양 소독제나 이런 걸 잘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지만은 아예 그냥 맨 땅에다 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소규모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안 하고 심는 경우가 많아서 병충해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싹이 났다고 해서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병충해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추위에 자라면서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추위에 살파하는 뭐 살균제, 살충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걸리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피해를 입고 나면은 후유증이 남듯이 우리도 사람들도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은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훨씬 좀 약하게 병을 앓고 넘어가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